네, 저는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 휴넷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도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유대인과 건강의 관계를 연구하고 계신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탈무드와 건강의 관계를 연구하고 계신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코리안 탈무드 스쿨 5부 실천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탈무드에서 지금까지 좋은 얘기와 지혜들을 지금까지 얘기해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번에는 먹고 살게 단단하게 물질적 기반이 있어야 된다를 얘기했고, 이번에는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일을 할 적에 사실은 심과 신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작가라고 해서 머리 쓰는 일 혹은 글 쓰는 일 이것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같이 따라줘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정기적인 운동이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니다. 탈무드 살롱. 사실 저는 잘 못합니다. 그런 분야를 잘 못하는데 네. 작가 중에서 그런 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근태 작가라고 있는데 네. 이 양반은 저녁 8시 반 정도 되면 잠자리 들어요. 네. 그러고 항상 한 3시경에 깨서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한 5시간 정도 글을 써. 완전 스님이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가서 운동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낮에 본인한테 중요한 일을 보고 저녁 되면 어김없이 또 8시쯤 되면 이제 잠자리로 가. 그러니까 그런 생활은 작가로서 가장 맑은 시간에 글을 쓰기 위해서 평소에 그 자기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이게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아주 모범사례인데 모든 경우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수전노 같이 돈 버는데 아주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만큼 이 심신의 균형 잡힌 이런 건강을 유지한 민족도 드물어요. 그들은 과거 기원전 6세기에 바빌론에 다 노예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반성을 합니다. 어떤 반성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노예로 끌려온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돈 버는데 미쳐서 그런 걸 게을리했다는 반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오롯이 하루를 지내볼 수 없을까? 라는 게 사실은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일을 하는 동족이 있었으면 동족이라도 무조건 죽였어요. 네. 그만큼 안식일의 가치를 높이 산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게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일에서 해방돼서 휴식을 취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한번 다시 보자.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 속에 속물근성이 가득하고 예를 들어서 돈을 벌고 하는 어떤 속물적 욕심으로 꽉 차 있어도 일주일에 하루만 벗어나 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디지털 시대에 SNS나 이런 데 푹 빠져 산다거나 어떤 게임 같은 데 중독이 돼 있다거나 어떤 데가 사사로운 내 욕심을 꽉 얽매 있어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여기서 모든 걸 해방되고 다 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한테 어떠한 그 명상과 사유와 세상에 보는 눈을 갖고 어떤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이게 모든 일을 하는데 기본 원칙이자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자기 일도 잘 된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게 유대인. 보통 한국에서는 안식일하면 일요일로 생각하면서 그날은 넷플릭스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온갖 SNS와 게임하는 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 근데 안식일 날 네. 유대인들한테 그거는 일이에요. 네, 네. 왜 그러냐면 네. 고대에는 일이라는 게 불을 켜는 것부터 시작이 됐어. 그래서 불을 켜는 동작뿐만 아니라 불을 켜기 위한 예비 동작 39가지.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를 꺾는다거나 하는 건 저 친구가 불을 피기 위해서 지금 나뭇가지를 꺾는구나 해서 예비 동작만 해도 다 죽였어요. 네. 근데 현대 와서 불을 켜는 게 뭡니까? 현대에는 스위치나 버튼으로 불을 켜. 그래서 현대에서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스위치나 버튼에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TV도 볼 수 없고
휴대폰도 이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디지털이나 이런 거로부터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전혀 그런 데 빠지지 않고 자기만의 시간, 즉 오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스위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라는 게 핵심이다. 네. 네, 그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3대 율법으로 하면 뭐 제다가도 있고 토라 공부도 있고 안식일 지키는 것도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다가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고 토라 공부도 당연히 하나님을 배우는 거니까. 그다음에 안식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정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율법을 꼽자면 3개를 꼽아요. 하나는 안식일, 또 하나는 코셔, 하나는 가정에서의 정결, 가족 정결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3개가 이루어지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날 가장 많은 코셔 음식을 먹어요. 네. 물론 일으로부터 이제 해방도 되는 날이기도 하고 안식일날 부부는 성관계를 가져요. 그게 반드시는 아니지만 네네. 대부분 부부들이 그날 가져요. 안식일날. 이게 복 있는 날이거든요. 복 이제 성경에서 준 날이에요. 복 준 날. 예. 유대인들은 섹스도 하나님이 주신 성스러운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사실은 종교적인 절기나 그럴 때 섹스는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유대인은 틀려. 자녀라는 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맞이하는 행위가 성스러운 행위, 즉 섹스. 그래서 그들은 성스러운 날, 성스러운. 네, 아까 코셔 말씀하셨는데 코셔가 이제 유대인이 먹는 음식 코드, 네네. 음식 문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코셔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했는데 안식일과 코셔는 제가 볼 때는 이게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 유대인들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의 핵심이 아닐까. 예, 코셔는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이에요. 그 음식을 평일에는 잘 못 먹습니다. 풍부하게는 못 먹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처럼 바쁘기 때문에 간단하게 먹고 평일에는 그렇게 살지만 안식일은 이제 마음 먹고 엄마가 가장 잘 만드는 코셔 음식을 대접하잖아요. 네. 가족들한테 가장 화려한 그 식기에 그 식기들은 또 안식일만 써요. 진짜 이쁘거든요. 비싸고. 그런 것들은 안식일만 꺼내놓고 그 코셔 음식을 딱 차려놓고 또 가족만 모이는 게 아니라 물론 가족이라면 직계 가족도 포함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다 모셔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웃도 같이 품앗이해서 이번 주에는 우리 집에서 안식일 세고 다음 주에는 니네 집에서 안식일 세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웃들도 이렇게 같이 하면 그날은 이제 일 모든 걸 떠나서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섬기고 이웃과의 일을 하려고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신의 건강도 그렇고 이제 그 먹는 거 코셔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그 음식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가까이 끌어당기는 접착체 역할을 해요. 그렇죠. 예, 음식을 같이 나눈다는 것은 난 너하고 친하고 싶어. 또 친한 사람끼리는 또 음식을 같이 먹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음식을 같이 먹을수록 더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죽하면 식구 말 그대로 먹는 입 뭐 이렇게 가지고 같이 먹는다는 것은 진짜 패밀리로 여길 정도잖아요. 그만큼 이 음식이 가진 영적인 의미는 대단합니다. 친밀함을 이렇게 고양시켜주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코셔 자기들만의 음식을 먹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간의 어떤 유대관계를 만드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 문화예요. 네. 음식 문화가 없었으면 이미 유대인들은 다 동화되고 없었을걸요. 예, 그만큼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과 이렇게 접촉을 이렇게 막는 코드로서 이 코셔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코셔를 강조하면 이 아이들은 다른 이방 아이들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같이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복이 다른 날들을 복되게 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시하면 다른 날도 복되게 셀 수가 없어요. 다른 날도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그만큼 복의 근원으로서 다른 6날의 복의 근원으로서 안식일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날 친밀한 관계들을 유지하고 부부는 또 그날 이제 성관계를 갖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충분히 자녀들하고 또는 식구들하고 이웃들하고 충분히 나눈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다 정리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성관계를 가져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개인적으로 좋은 음식 먹고 안식일 쉬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관계, 특히 부부 관계가 모든 것을 아우른다고 생각해요. 사실 부부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안식일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가정의 기초는 이 부부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3가지 중요한 율법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안식일 지키는 것, 두 번째는 코셔 율법,
세 번째는 가족의 정결율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안식일에 다 이루어져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심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심지어 통해서 부부관계까지. 예, 사회적 건강까지 생각한다 이거죠. 사실 네. 지금 WTO에서 얘기하는 게 심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건강까지 얘기하거든요. 예. 코쇼 음식이 생각보다 맛있어요. 드셔보셨어요? 네, 나 예. 이스라엘 갔을 때 코쇼 음식 먹었는데 처음에는 어떤 선입견이 있어서 이거 제한된 식재재 가지고 만드니까 이게 맛이 없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그 하무스 같은 거 이렇게 난 입맛에 맞더라고. 근데 안식일 날 왜 유대인은 가장 잘 먹는지 아십니까? 왜일까요? 안식일 날 식탁에는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초대해서 대접을 하는데 그 대접이 소홀하면 그래서 안식일 날 그 식탁은 정말 엄마가 정성스럽게 차려요. 거기는. 그다음에 안식일 날 식탁에는 가족 중에 빈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까지 마련을 해놔요. 큰아들이 어디 출장을 갔다 혹은 유학을 가도 그 자리에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같이 앉아있는 식탁에서 아이들이 야단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안식일날 식탁은 항상 가족 간의 칭찬, 격려, 따뜻한 말, 사랑의 대화들이 오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볼 적에 안식일 식탁은 항상 즐거운 식탁이야.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거야.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그리고 가장 맛있고 가장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은 가정이 가장 중요한 성소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에서는 교회가 성소야. 네.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은 옛날에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종교를 지켜나가면서 가정 중심의 예배를 보고 어떤 의미에서 시나고그는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는 보지만 거기는 배움의 장소라는 의미가 더 크고 가장 중요한 성소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안식일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자 정말 일주일의 그 속세 생활에서 벗어나서 심신의 그 균형을 되찾는 시간. 그 시간을 천국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맛보는 천국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안식일을 또 이렇게 시간 속에 지은 성전이라고 부르는 랍비도 있어요. 물리적인 성전은 2번이나 무너졌는데 물리적인 성전은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뭐 들고 갈 수도 없고 이사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로 해서 전 세계에 흩어지다 보니까 거기 예배하러 맨날 이스라엘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흩으면서 성전도 무너뜨렸다. 시간 속의 성전을 따로 주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뉴욕 같은 외국으로 가서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뉴욕에 사실 뭐 투자자들 변호사들, 뭐 의사들 엄청 많잖아요. 유대인 중에. 근데 이 사람들 미국에서 엄청 바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다 지키나요? 뉴욕 같은 데는 유대교의 절기가 곧 뉴욕의 휴일이야. 맞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게 네. 왜 그러냐면 뉴욕 자체가 유대인들이 건설한 도시예요. 게다가 옛날에는 뉴욕 시민의 3분의 1이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많은 이민족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비중이 적어지긴 했지만 지금도 뉴욕 시민의 6분의 1은 유대인이에요. 제가 EBS에서 강의할 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세계를 이렇게 지구본을 놓고 보면 이 뉴욕하고 이스라엘하고 딱 두 손으로 잡고 지구를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영적인 고향이에요. 뉴욕은 돈이 모여 있는 네. 곳이에요. 이 두 개를 딱 쥐고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다. 제가 원래 그거는 내용이 안 늘라 그냥 건넨 건데 PD가 괜찮네요. 또 그 부분이 또 유대인들 신사를 건들지 않을까. 근데 뉴욕에 살면 엄청 경쟁도 심하고 막 진짜 바쁘게 살 것 같은데도 안식일을 다 지키고 그래서 정신 건강과 심신의 네. 건강을 유지하지 네, 그런- 않을까. 네네. 자녀들아 돈은 이렇게 벌고 이렇게 써라라는 책이 있는데 현용수 박사님이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들은 지독하게 돈을 벌고 구두쇠처럼 돈을 아껴도 누릴 때는 풍요롭게 먹고 마신다. 안식일이나 각종 절기의 음식을 차릴 때는 아낌없이 풍요롭게 격식을 갖추어 차린다. 그리고 주위 친지들을 초청하여 대화하고 먹기를 즐긴다. 불임절 밤이면 축제를 즐기기 위하여 술을 취하도록 마음껏 마신다. 종종 그들의 파티에 참석할 기회가 있는데 최고급 호텔에서 값비싼 것들로 최고의 격식을 갖추어 차려놓고 즐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면 그냥 쉬는 거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풍요롭게 즐기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 네. 뭐랄까 자기들의 인생을 즐기는 것
에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절기, 안식일 그러면 하여튼 음식을 풍요롭게 차려놓고 먹는 것이 자기들이 그 인생을 즐기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거기다가 최고급 호텔에 가서 안식일을 할 때 꼭 집에서만 한 게 아니라 호텔에서 할 수도 있고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뭐 가족 전체가 막 전 세계에서 오는 그런 날은 호텔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식당,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식당 빌려서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손님이 많을 때 하는 네네. 이야기고 자기들끼리만 하면 집에서 그냥 하면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원래는 취하는 것까지는 허용을 안 해요. 네. 불임절 날만큼은 취하는 걸 허용해요. 그날은 의무적으로 정신을 잃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그래요? 오. 그래가지고 언제 한번 불임절 그 다음 주일에 가서 토라 공부를 하는데 막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랍비가. 네. 네. 그 전날 불임절 그것 때문에 잔뜩 취할 때까지 먹느라고 아침에 술이 안 깨가지고 이러고 있다. 뭐 이날은 왜 취해요? 그 탈무드에 나와야 이날은 취하라. 그 배경이 있어요. 네. 그걸 제가 잊어먹어서 잘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취하는 날에 하루 딱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게 있네요, 탈무드에. 없는 게 없어요. 하여튼 네. 5만 가지가 다 있어요. 네. 근데 코셔 음식이 제가 볼 때는 과학적으로 막 건강한 음식을 먹어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뭔가 가려 먹는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고. 바로 그거예요. 예. 네, 제가 코셔 칼럼을 매주 한 번씩 헬스 컨슈머에 지금 엄청 많이 쓰셨죠. 예. 한 10번째 썼어요. 그 사람들은 이게 건강식품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믿는 건 있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거면 이거 뭐 우리 몸을 상하고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음식을 먹게끔 했겠어? 하나님이 이 동물이 왜 좋은지 나쁜지는 설명을 안 해주셨지만 어쨌든 좋을 거야.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초이성적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율법인 거죠. 그런데 이 코셔 음식은 기본적으로 골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코셔 동물, 코셔 물고기, 코셔 조류 뭐 이런 거 코셔로 만든 거야 되고 그래서 그런 동물들이나 뭐 조류를 보면 다 초식 동물, 약한 동물들이에요. 네. 육식 동물은 없어요. 그 초식 동물들은 얌전히 풀 뜯어 먹고 쪼아 먹고 이 정도지 뭘 발겨가지고 찢어 먹고 이거는 안 하잖아요. 그 원리는 뭐냐면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잔인한 동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는 잔인한 동물의 습성이 그 고기를 통해서 나한테 전이 된다. 인간한테 전이 되기 때문에 아예 초식동물만 먹게 하는 거고요. 물고기 중에서도 비닐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만 먹죠. 상어같이 비닐 없는 거 못 먹습니다. 코셔 지금 코셔는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이에요. 네. 채소나 식물, 동물, 조류. 그 다음에 가장 그 코셔 중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우유와 유제품과 고기를 같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 주방은 쌍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고기만 조리하고 한쪽은 우유 제품만 취급하는 이걸 섞지를 못해요. 프라이팬도 같이 못 씁니다. 뭐 계란 후라이 하다가 뭐 고기 튀기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고기에 쓰는 프라이팬 따로 있고 우유 제품 취급하는 프라이팬이 따로 있어요. 심지어 싱크대에 설거지 할 때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두 쌍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 근거는 구약 성경에 있는 레위. 유대인들의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아주 엄격히 돼 있는데 그것도 다 왜 그렇게 하라는지 몰라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음식에는 그 영적인 의미에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스러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음식에는 그게 들어있지만 오픈되진 않아요. 근데 코셔 음식은 하나님 먹으라는 음식은 그게 오픈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걸 먹음으로써 점점 하나님과 가깝게 간다. 그런 힘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음식은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좋냐면 저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뭘 배우냐면 네. 음식 가려 먹어야 되겠다. 이제 코시 공부하면서 다른 음식 공부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몸에 좋은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만 찾아 먹어요. 네. 그러니까 좀 불량식품 같은 거를 먹어도 알고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르고 먹을 때는 막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먹어도 조금만 먹게 되고 먹다 말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리고 이 가려 먹는다는 발상 자체가 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공부, 배움 이거랑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네네. 그렇죠. 유대인들이 코쇼에서 그렇게 모든 걸 가리는 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거기는 물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모든 농사를 지을 적에 위에서 스프링클러를 이렇게 물을 살포하지 않아요. 땅 밑에 이렇게 호스를 꼽아서 그 뿌리에다 대고 정확한 양만 물을 줘. 점적 관수. 네, 예. 물을 효율적으로 쓰는 건데
그렇게 물이 귀한 나라에서 보니까 바나나를 키우더라. 네.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보니까는 쌀 농사를 해. 쌀을 키우는. 그래서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수입해서 쓰면 굉장히 싼데 이렇게 비싼 물을 들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바나나하고 쌀 농사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게 안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나 보다. 자기들 먹을 거는 자기들이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이게 코시하고 관계되는 것 같아. 즉 동물이나 식물을 키울 적에 예를 들어서 항생제를 집어넣는다거나 뭐 그 촉진제를 집어넣는다거나 혹은 양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뭐 GMO를 키운다거나 하는 게 코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작물을 키울 적에도 아마 코쉐의 원칙에 맞춰서 키우는 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거도 그거 맞습니까? 그거? 연구 많이 하셨죠? 네, 코셔는 GMO도 이제 가리진 않아요. GMO라고 코셔 아닌 건 아닌데 식물들은 일단 코셔라고 보는데 단 음식에 쓰일 때는 벌레 먹은 거는 안 돼요. 동물 같은 경우는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절반은 코셔고 절반은 코셔가 아닌 동물이 딱 4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온전한 코셔는 아니지만 그 특징을 2개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동물이 딱 4가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돼지, 그 다음에 토끼, 그 다음에 낙타, 그 다음에 바이너구리라고 돼 있어요. 이 4가지만큼은 절반만 갖고 있어요. 되새김질만 한다든지 아니면 굽만 갈라져 있다든지. 굽만 갈라져 있는 게 돼지예요. 네. 그 되새김질만 하는 게 낙타고 네네. 통굽으로 돼 있고. 네. 하지만 어떤 동물학자가 이 성경의 분류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전 세계 동물을 다 뒤졌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딱 4개밖에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그걸 다 알고 놀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하나 코시 동물들 있잖아요. 되게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소, 양, 그 다음에 염소, 뭐 3가지가 주로. 사슴까지 가끔 포함하는데 사슴은 뭐 주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3가지 동물에 도살할 때도 코시 도살을 해야 되거든요. 동물의 특징이 있어요. 네. 이 동물들은 보통은 돼지 같은 경우는 정맥과 동맥이 그러니까 뇌로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목을 통해서 경동맥이 양쪽으로 돼 있어요. 바깥쪽 있고 안쪽으로 있는데 요걸 2개 다 끊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게 끊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동물들만큼은 가다가 핏줄이 머리로 들어갈 순간에 싹 합쳐져요. 하나만 끊어도 돼. 그리고 이제 보통은 기도, 식도, 그 다음에 핏줄, 경동맥이잖아요. 그게 딱 3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쪼르르. 그래서 한번 쓱 그으면 3개가 쪼르르 잘려요. 그러니까 포시 동물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포시 동물이 아닌 것들은 돼지 같은 경우는 경동맥과 경쟁맥이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시골에서 돼지 잡으면 막 소리 지르고 난리잖아요. 그게 돼지가 죽는 순간에 엄청난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코시 동물은 이 3개를 한꺼번에 끊어주기 때문에 순식간에 죽어요. 고통이 최소화돼요. 그래서 이 동물 복지에 가장 좋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주장을 해요. 동물 복지에 좋다는 건 그걸 보고 먹는 인간의 복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고기를 안 먹으려면 뭐 채식 주제처럼 고기를 아예 안 먹는 게 동물한테 가장 좋죠. 네네. 근데 이제 고기를 먹는다면 그 대상이 되는 그 동물이 최소한의 고통으로 죽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 코시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요. 그거의 근거로는 동물이 죽을 때 호르몬 중에 뭐 아드레날린이나 흥분했을 때 아니면 공포를 느꼈을 때 각종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죽었으면 그 고기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먹었을 때 정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요즘은 밀식 사육에 대해서 살충제니 성장 촉진제니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그걸 다 먹게 됩니다. 그쵸. 심지어 그 사료로 이제 GMO를 먹기 때문에 GMO의 가장 문제는 글리포세이트라는 농약 성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먹게 되니까 인간이 최고의 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습성한 것들이 다 올라와요. 육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환경 호르몬적인 그런 게 많이 생겨서 성조숙증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고기를 먹어야 된다. 물론인들이 뭐 밀식 사육한 소는 코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근데 흠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흠이 있는 것들은 잡지를 않아요. 잡아도 일반 정육점으로 팔고 다 조사를 합니다. 이제 밀식 사육에도 흠 없이 크면 잡아가지고 코시고기를 만드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지. 그 사육 환경까지 고려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주로 뛰어다니면서 풀 먹고 자라는 고기들이 건강하긴 하겠지만 이 코셔 율법이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문화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음식인가 계속 생각하고 고르고 까다롭게
까다롭게 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걸 따르다 보면 결과적으로 건강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예. 해석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건강품으로 코셔 인증이 매우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할랄 푸드도 그래요. 네. 근데 할랄 푸드는 약간 좀 다르지만 네. 더 엄격한 게 코셔 푸드예요. 코셔 인증을 받으면 뭐가 좋냐면 일단 굉장히 안전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다는 거가 아주 소문이 났어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음식을 만들 때 모든 그 재료부터 마지막 제품까지 이 과정 속에서 랍비가 일일이 다 체크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몸에 조금이라도 나쁜 거 있으면 그거 못 넣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회사에서 나왔는데 코셔 라면과 그냥 라면은 달라요. 그러니까 맛이 좀 달라요. MSG는 넣나요? MSG가 그 사탕수수로 만든 거라면 코셔거든요. 아, 예. 근데 그 사탕수수가 아니고 이제 인공으로 만들면 그게 몸에 안 좋다고 되면 그건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일일이 다 체크했다는 것이 굉장히 신뢰를 주는 거고 또 그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랍비나 또는 그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코셔 인증 전문가라는 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랍비가 사인을 한 번 하면 이거 하나님이 사인했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음식이 좋다 그래도 그 만들 때 과정에서 조사, 검사 감시하는 이 사람이 부패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랍비는 거의 99% 유대인들은 믿어요. 코셔 전문가들도 랍비가 아니더라도 그 랍비 그쪽에서 다 훈련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이 신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눈으로 직접 보고 다 일일이 다 그 항목들이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다 통과하려면요 아주 죽어나요. 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사람들이 신뢰의 조건으로 보는 거죠. 코셔를 먹으면은 성인병이 현저하게 준다고 그래요. 비늘 없는 그 생선들 예를 들어서 장어나 뭐 나나 사실은 맛있는 것들인데 유대인들은 못 먹어. 네. 그다음에 돼지고기도 못 먹어.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성인병이 이거를 즐겨 먹는 민족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는 그 옛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 다 배려하셨는지 뭐.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셨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까 그 동물 4가지만 이야기해도 사람들 굉장히 놀래요. 세계에 그런 동물이 딱 4개밖에 없다고? 이게 단순히 음식을 제한해서 그 맛있는 걸 못 먹게 하는 게 그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고려된 뭐 몸에도 좋고 영적인 그런 것도 좋고 음식 자체에서 전달되는 그런 나쁜 잔인함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중간에 순한 동물 중심으로 먹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고려된 율법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코셔 음식의 정신을 오늘날의 현대로 가져온다. 종교 없는 사람들에게도 가져온다. 그러면 어떤 실천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음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 정말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진짜 자연에서 그냥 길 가다가 이렇게 천연에서 나온 그 과일들 먹을 때 그게 들어가 있는 그 영양분과 요즘은 보기도 좋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크기도 하고 네. 싱싱하기도 하고 예쁘기까지 네. 그런 과일들 지금은요 영양분이 거의 결핍돼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이게 노지에 자란 것도 아니고 대부분 하우스 재배고 충분히 햇빛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식물이 천연에 자랄 때 다른 식물들과 경쟁 또는 뭐 비바람 맞고 뭐 이럴 때 그걸 저항하기 위해서 만드는 좋은 물질들이 많아요. 파이토케미칼 같은 것들 네네. 그런 것들이 요즘 식물에는 별로 없어요.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그리고 영양분들도 그 농부들이 너무 영양분을 잘 이렇게 줘. 그 식물 자체에서는 굳이 내가 이렇게 멀리 뿌리 뻗어가지고 얻으려고 영양분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주인이 알아서 주니까 네. 뭐 그것만 짝짝 받아 먹으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식물이 환경에 적응하거나 또 저항하면서 만들어냈던 좋은 물질들을 다 요즘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1950년대 복숭아 2개 먹으면 얻을 양을 요즘은 50개 이상 먹어요. 예. 그만큼 영양분이 결핍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종합 비타민제라든가 외부에서 이제 먹어줘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식물 기르는 환경이 너무나 농약 중심, 화학 비료 중심. 그러다 보니까 좋죠. 왜냐하면 그 상품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겉보기 상품성. 그런데 실제적인 영양분이 많이 결핍돼 있고 동물도 마찬가지. 아까 말한 대로 뭐 살충제, 그 다음에 성장 촉진제, 뭐 하여튼 그런 걸 많이 해서 같은 개월수의 닭인데도 옛날에 한 3, 4개월 닭은 막 진짜 삐쩍 말랐어요. 요즘 3, 4개월 닭은 막 거의 막 엄청나게 커요. 네. 예, 그만큼 성장 촉진제를 많이 먹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다
다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몸에 그런 성분들을 다 다시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안 좋은 거. 그래서 요즘은 뭐 놓아서 기르는 닭 있고 거기서 나온 유정란도 있고 그런 걸 좀 찾아 먹는 좀 음식 습관을 길러야지. 근데 약간 비싸요. 네. 근데 이런 거죠. 나중에 아파서 병원에 가서 그 돈을 내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좀 비싼 음식, 건강한 음식을 사 먹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덜 아픈 게 낫죠. 좋은 음식을 파는 가게에 돈을 지불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지. 나중에 아파갖고 고생하고 일 못하고 치료비 내고 이거는 몇 배로 더 손해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좋은 건강한 음식을 골라 먹는 습관을 기르자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세 정신을 현대에 이어간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 김 대표님도 말씀했지만 자연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식재료를 구하려면은 좋은 토양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란 놈을 먹어야 되는데 인간이 지구를 너무 많이 오염시켜가지고 코쇼 정신은 다시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이걸 되돌려줘요.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네. 나중에 2045년이 되면 특이점이 온다. 네. 그때는 인공지능이 모든 인류의 지능과 지성을 더한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네.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 인공지능한테 그때 야, 이제 더 이상 이 지구가 오염돼서 우리 인류가 살 수 없게 됐는데 이 지구를 다시 한번 원상복귀 시켜봐. 그러면 인공지능이 무슨 짓을 하냐면 인간을 인류를 없애겠네. 멸망시킨다는 거야. 네. 네. 아유 그런 명령 내려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지구를 구해낼 길은 그것뿐이 없다라고 인공지능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구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코쇼 정신이야. 하나님이 건강한 식품을 그렇게 선별해서 먹도록 한 거는 그 우리 심신에 좋은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다 일종의 타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고세 정신을 현대화해서 살린다는 건 자연을 회복. 그리고 내가 네네. 이태리 근무할 적에 그 토스카나 그 와이너리를 갔었는데 네.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라는 동네에 와이너리를 갔어요. 그 와이너리 입구를 딱 들어가는데 대형 확성기에서 모차르트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야. 네네. 그래서 와이너리에 가서 물어봤어. 예. 그랬더니 식물도 그렇게 좋은 음악은 성장에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대학교에서 실험을 통해서 그러한 들을 밝힌 일종의 그런 인증서 같은 거 갖고 있더라고. 그거는 말 못하는 식물도 인간이 배려해주고 자라나는 포도나무한테 그렇게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줄 사람이 토양을 엉망으로 오염시키겠어? 그게 아니거든. 식물들하고도 우리가 같이 생명체로서 이 교류하고 공감을 느끼고 그들이 살 수 있는 토양을 회복시켜줘야 돼. 뭐 식물이 모차르트 음악이 어떤지 뭐 귀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식물을 기르는 그 사람들한테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코셔 정신은 이렇게 지구를 회복하고 좋은 음식을 만드는 데서 모두가 발휘할 수 있다. 제가 자기계발서 참 많이 보는데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나 보는데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이 코셔하고 통하더라고요. 건강한 음식만 찾아 먹는다. 그러면서 최근에 미국에서 열풍이 불고 있는 저탄고지 케토제닉 다이어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케토제닉이 지금 맞다 안 맞다 그걸 떠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 그러니까 바이오 해킹을 하는데 맨날 혈당 재보고 모바일 미네랄 검사를 해보고 온갖 검사를 다 해보고 내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내 몸을 정말 좋게 하는 이 음식들이 뭔지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몸이 그냥 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몸과 잘 협력해서 이 원리를 꿰뚫어서 건강하게 살면서 자기 비전을 향해 간다. 요 정신은 코셔 정신하고 통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근데 그러한 대체의학이 나오게 된 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구를 많이 오염시켜서 이제는 그 식물과 작물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의학에서 우리 몸에 부족한 그런 영양소들을 더 이렇게 보충하게 만드는 건데 이 바이오 해킹의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이 네이버 레이 커즈와일이에요. 이 유대인이요? 사람이 예. 세계에서 인공지능의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 나갑니다. 이 유대인인데 이 양반이 15살 때 뭐를 개발하냐면 클래식 음악 작품을 분석한 뒤에 이게 나름의 패턴을 갖고 있구나 해서 패턴 인식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네. 그 나이에. 네. 근데 패턴 인식이라는 게 이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의 딥러닝이나 이런 게 기본적인 사물의 패턴 인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뇌가 사물을 인식할 적에 이런 패턴 인식을 해요. 그쵸.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그 뇌 속에 있는 이 신경 전달망이나 이런 거를 그대로 본떠서 만든 게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은 발명이라는 걸 개인의 창의성을 통해서 없던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설계하고 움직이는 방법에 어떤 섭리나 원리가 있는데 그걸 찾아내서 모방해서 만드는 걸 발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우리 인간의 뇌가 모든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이 패턴 인식인데 그것의 원리를 따가지고 이런 음악 같은 거를 이제 분석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그걸 만든 다음에 TV쇼에 나가서 자기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든 작곡한 곡을 피아노를 쳐. 네. 그래서 아주 유명해져요. 그게 이제 15살 때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게 17살이야.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 해에 이 발명가 상을 받고 백악관에 초대가 돼. 그 다음에 그 이듬해에 MIT를 들어가. 네. 그래서 1년 반 동안에 MIT에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란 과목을 다 이수를 해. 와우. 그리고 2학년 때는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네. 개인이 대학을 고를 적에 자기의 적성에 맞춰서 어떤 대학을 고르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이야, 네. 그게 대학 선별 상담 프로그램인데 네. 그걸 만들어서 회사를 차려. 오.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가지고 그 자기가 창업한 회사를 그 당시 10만 달러에 매각을 해요. 예. 근데 사실은 큰 돈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대학교 2학년 때 이미 사업가로서의 벤처 창업가로서 나오고 그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커즈와일 컴퓨터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하여튼 많은 발명을 해. 특히 음악계에서 쓰이는 신디사이저 같은 거 이 친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많은 것들을 발명을 해.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천재라고 인정을 하는 거야. 이미 10대 때 그 네. 많은 발명을 하고 그때 벌써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발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양반이 우리나라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영창악기의 고문이 돼. 네. 그래서 영창 피아노 영창. 요즘은 광고를 안 한 것 같은데. 옛날에.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성 인식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잘 듣지 못하는 사람, 사물을 인식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런 기기들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과학자의 전당에 올라가. 그 외에도 뭐 의료기기 관련 분야라거나 컴퓨터 관련 분야에 정말 많은 발명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보다 더 유명한 거는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전쟁이까지. 사람이 미래를 예측했는데 그 중에 거의 80%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점이 아니고 이게 패턴을 분석해서 빅데이터로 했나 봐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중간중간에 책을 쓰는데 그래서 특이점이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2045년이 되면 특이점이 온다. 그때는 온 인류의 지성을 다 합친 것보다도 인공지능이 훨씬 큰 능력을 갖다. 그리고 그러면 어떡할, 그 이후에는 어떡할 거냐 해서 이 사람이 대학을 하나 만들어. 오.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인류하고는 그냥 이 상태로 놔두면은 우리 인류한테 불행이 다가올 확률이 더 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지 하면서 인류가 인공지능하고 어떻게 같이 결합을 하고 화해를 해서 서로 윈윈을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대학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중간에 구글의 레리 페이지를 찾아가. 같은 유대이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사실상 세계 최고였기 때문에 내가 인공지능 회사를 하나 창업하려고 그런다. 자본을 대라. 그랬을 때 레리 페이지가 뭐라 그러냐. 아니 뭐 그렇게 하실 필요 있어요? 우리 회사 다 준비됐으니까 그냥 몸만 오세요. 그래서 스카우트를. 구글에 가서 네. 구글의 인공지능 분야를 이 사람이 선도를 해요. 아하. 그래서 구글에서 알파고가 나오고 모든 이게 나온 게 네. 사실은 이 사람이 총쥐. 그래서 그 바이오 해킹 네. 분야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2045년의 특이점은 오지만 훨씬 그 이전에 그 인간이 장수할 수 있는 심하면 영생할 수 있는 기술은 그 이전에 이미 개발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2030년 정도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DNA나 이런 것 중에서 위험 요소를 이렇게 교정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는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이 서로 결합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필요한 노후 장기들을 다시 새 장기로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개발돼서 결국은 인간이 신이 되고 영생을 하는구나. 네. 그게 어쩌면 하느님의 뜻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 스스로가 그렇다면 내가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되겠다. 네. 네. 이 사람이 혼자 연구하고 공부한 그러한 영양제나 이런 방법들을 개발을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몸의 독소를 빼기 위해서 이 사람은 하루에 10잔의 알칼리 물을 마셔. 그 다음에 자기한테 필요한 영양제를 예를 들어서 아침에 30알, 점심에 30알 막 이런 식으로 네네. 자그마치 약간만 네. 1년에 $100만 넘게 들어가. 그리고 예. 영양제 값이 그렇죠. 멋지다. 예. 그래서 자기가 예상한 그 미래의 기술들이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될 거라. 그때까지만 내가 살아날 수 있다면은 그 혜택을 받겠구나 생각해서 그 일종의 바이오 해킹으로 자기 몸을 다 스캔해서 필요한 대체를 하는. 이야, 멋지다. 맞죠? 네, 너무 괴물 멋지다.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괴물이야. 평가는 좀 네. 틀려. 네. 하여튼 네.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 미련이 많겠네요. 오래 사셔야 되겠네요. 티콘 올라갈 때까지 살겠다는 거예요. 진짜 위대한 유대인이네요. 싱귤라리티 대학이 이 사람이 세운 대학이에요. 맞아, 싱글러티 대학이 이 사람이 세운 네, 대학이야. 네. 아시네. 이야, 정말 많은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남겼네요. 유대인 중에 아무튼 괴짜가 많습니다. 그러면 코셔 정신에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 안식일 정신에서는 우리가 뭘 배워올 수 있을까? 안식일 정신은 말 그대로 뭔가 네. 마음의 균형을 찾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평소에는 나부터 굉장히 성물적이야. 네. 어떻게 돈을 벌지? 네. 나한테 뭐 비즈니스 기회는 뭐가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가족을 잘 건사를 하지? 해가지고 사실은 인류는 과거서부터 그렇게 살았어. 네. 옛날에는 일주일 내내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 힘들었어요. 네네. 그때 유대인들은 과감하게 안식일을 택한 거야.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강제로 하루를 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일하고 싶을 적에 그거를 유대인들은 아주 강력하게 동족이라도 일을 하면 다 죽여서 안식일을 지켜낸 거예요. 그 덕에 사실은 그게 훗날 로마 시대에 와서 인류가 하루 쉬게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일요일을 선물한 거죠. 네. 로마 시대에 한 거는 유대인의 안식일을 보고 유대인이 안식일을 안 했으면은 로마 시대에 그게 채택이 안 됐을 거예요. 네.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사실은 월스트리트에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탐욕이 커. 하루 일하면은 정말 몇백만 달러도 버는데 네. 그런 사람들을 강제로 쉬게 하는 게 안식일이죠. 네. 하루만 일해도 네가 속세에서 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지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유대인들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현대인한테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것에 중독돼 있어. 그게 일이든 취미든 뭐든. 그래서 이제는 휴대폰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쵸. 사람이 있어. 네. 응? 그런데 안식일 날만큼은 휴대폰 다 끄고 모든 디지털에서 해방되고 하여튼 네가 평소에
갖고 있는 모든 중독과 저기서부터 해방돼서 오롯이 그날 하루만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속물 덩어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시 회복시키기 힘들어. 네. 그건 굉장히 사실은 바람직한 일이지. 유대교를 믿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루 정도는 세상에 거리를 두고 나만의 시간, 나만의 명상, 나만의 사유, 나만의 독서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재정립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개념화하면 디지털 안식일을 가지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 그 책이 나와 있어요.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였던 디지털 미니멀리즘, 딥워크를 뛰어넘는 삶의 원칙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작년에 나왔네요. 2019년. 그래서 이분이 실리콘밸리에서 완전 천재로 소문난 칼 뉴포트라는 교수인데 뭐 신경제학 뭐 온갖 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디지털 미니멀리스트가 돼야 되는 이유와 방법까지 다 정리를 했어요. 뭐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오래 산책하고 좋아요를 SNS에서 누르지 말고 문자 메시지 같은 거 한꺼번에 처리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여가의 질을 높여야 되고 결국 안식일 정신하고 통하네요. 네, 안식일 맞습니다. 날은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게 돼 있으니까는 네. 결국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하루는 이제 이렇게 해버려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요새는 디지털 기기에 너무 중독돼 있으니까 이게 가장 실천적이면서도 가장 혁명적인. 예. 사실 디지털 하루 딱 끊어보면 자기한테 몰입하게 되고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 외에 저희가 안식일과 코셔 음식 이 정신에서 뭔가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배우면 참 좋겠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실까요? 그 홀리하다, 네네, 성스럽다. 거룩함이 의미하는 게 구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일에서 안식일 날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코셔 음식으로 구별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거룩한 민족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 민족하고 자기 민족을 분리시켜놨단 말이에요. 네네. 구별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든지 구별해요. 그 먹는 것도 구별하고 그 쉬는 날 안식일도 구별하고 뭐든지 구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 거룩함의 회복이라고 종교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런 게 실생활에서 실천되면 당연히 우리 안에 무너진 균형들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너무 일만 하다 보면 우리 몸도 무너져 있고 뭐 마음도 피로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건데 하루를 쉼으로써 그런 걸 또 회복하는 시간도 갖고요. 재충전의 시간도 갖고 또 하나는 일상생활에 얽매여 있다 또 영적인 균형을 또 이루고 그러니까 이런 거룩함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균형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유대인들 입장에서 균형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이 다윗의 별 있잖아요. 다윗의 별이 삼각형과 역삼각형이 이렇게 교대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의 균형을 얘기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 남녀의 균형, 그다음에 토라와 탈무드의 균형,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균형, 일과 휴식의 균형, 이걸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룩함을 통해서 구별을 통해서 우리는 균형을 찾을 수 있다. 균형을 회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 이게 육신적인 균형도 될 수 있고 정신적인 균형, 일의 균형, 전체적으로 보면 삶의 균형인 거예요. 유대인한테는 정말 이 거룩하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왜 그러냐면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때 거룩하다는 개념은 많은 사람에 모여있는 무리에 서 있지 말고 그 건너편에 서라. 즉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SNS라는 이런 데 서 있으면 그 반대편에 한번 서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유행을 쫓아가면 너는 거기서 구별되게 행동해봐라.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반대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편에 서 있지 않고 그 반대편에 서는 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서 개인적인 의미에서도 내가 거룩한 행동을 한다는 게 뭔가가 그 사람들의 개념은 많은 사람의 편에서 나와서 그 건너편에서 쓰는 행위 그걸 거룩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저희가 이렇게 코리안 탈무드 스쿨 5부 실천에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라. 그래서 핵심 개념으로 안식일과 코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해석하실지, 어떤 의견 있으실지, 또 어떤 제안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다음 편에 더욱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시다. 탈무드 살롱